혹시 이런 한태웅 군의 경험처럼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얘기들을 또 참고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이걸 빨리 회복을 하세요.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돼서 시간이 오래되면요. 이것 때문에 또 놀라는 다른 사건이 겹치게 되면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. 또 내가 뭔가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즐겁고 행복한 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이 무식한 놈 때문에 다 뺏기는 거예요. 그거 얼마나 그 낭비입니까? 안녕하세요. 마인드레슨 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유명인이 몇 안 돼요. 아, 어떻게 보면 또 많다고 그래야 되나? 그중에 그 소년농부 한태웅이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좀 되게 좋아하는 뭐랄까요? 청년이랄까요? 제 팬심이 좀 있어요. 이 친구한테.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친구 유튜브에 이게 좀 열받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이 친구는 몰라요. 제가 일단은 좋아하는 성향인지 몰라도 딱 봐도 진짜 좀 정말 자기 좋아하는 그 일에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이 열정과 이런 것들이 되게 순수함이 되게 좀 많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이 순수한 그런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, 이 친구가. 그래서 또 이제 이게 환경 때문에 이제 말투나 이런 생각하는 게 좀 나이에 맞지 않아서 되게 이제 TV도 나오고 했었죠. 이제 유튜브나 TV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그 라디오 스타일도 나왔었죠. 근데 진짜 열받는 영상을 제가 최근에 본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좀 이 친구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시내에서 길거리에 이제 걸어가고 있었대요. 근데 누가 뒤에서 이 친구를 알아보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. 뭐 정말 소새끼 저 새끼 이 새끼 뭐 시발주발 했나 봐요. 와,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서도 진짜 이제 열받았죠. 제 이제 좋아하는 친구니까.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. 뭐 이런 걸 혹시 자기 얘기라서 봐주면은 좀 더 제가 또 좋을 것 같은데, 어쨌든. 어, 아니, 지금 이 친구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이 친구가 고등학생일 거예요. 2003년생인데, 와, 아니,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거든요. 물론 말하는 것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, 솔직히, 아무리 그래도 말하는 게 아무리 어른스럽고 행동하는 게 어른스러워도 살아온 세월을 보면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친구입니다. 학생이에요. 미성년자예요. 2003년생이면 이제 17, 18 됐나요? 아니, 그런 친구한테 뭐 욕할 게 있다고 뒤에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는지, 진짜 저는 너무 이제 화가 났어요. 솔직히. 이 얘기를 듣고.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건, 더 열받았던 건, 이 한태용 이 친구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대인 기피증이 생긴 거예요. 사람들 많은 데 가면은 긴장하고 무섭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. 왜? 이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나이 많고 이런 뭐 여기 좀 등치 좋은 만약에 그런 남자들이 길거리 가다가 자기한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욕을 해봤다고 쳐봅시다. 얼마나 놀랬겠어요. 그러니까는 되게 무서울 수밖에 없고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일종의 트라우마 현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상 속에서도 자꾸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영상 이렇게 찍고 이게 주목받고 이런 게 되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. 솔직히 그 친구가 제가 어떻게 보면 아빠뻘이에요, 나이가. 이렇게 말해도 되나? 한 20년 차이는 되니까. 근데 갑자기 한태웅 군한테 제가 아빠뻘 하니까 좀 저도 생각하니까 좀 상상이 잘 안 되네요. 빨리 났으면 아들이 됐겠죠. 20살 됐으면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친구가 겪은 일을 토대로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이런 이제 대인기피증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 사람들이 심리가 왜 그런지 이제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면 그래도 내가 어떤 예방이나 대처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지금 그런 증상을 좀 이제 없앴으면 하는 마음으로도 도움이 되었으면은 좋겠다는 마음으로도 일단은 뭐 편하게 내용 준비한 거 없이 그냥 한번 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게 일단은 길거리에서 그런 욕을 하는 놈의 심리를 먼저 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. 이게 뭐냐면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. 열등감. 부러워서.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주로 자주 얘기하는 생존 본능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죠. 그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, 이게. 왜 배가 아프냐면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원시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원시 시대 때 어, 자원이 부족했어요. 그때는 이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. 지금은야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풍족해졌지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. 근데 그때 원시시대 때는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부족장이나 리더가 이 자원이 참 많았어요. 환경적으로. 그럼 그 부족장이 안 된 사람들은 막 굶주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나 심리가 생겼을까요? 저놈 때문에 내가 굶어 죽고 있어. 저놈 때문에 내가 힘들어. 내가 굶고 있어. 저게 다 맛있는 게 다 가서 그래. 이런 생각과 심리들이 그런 생존 환경에서 생겨났다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본능이 어떻게 이 심리를 만들어내냐면
내가 저기 가야지, 저 많은 자원을 차지해야지 내가 생존하는데 유리해. 그래서 쟤를 밀어내야 돼.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심리가 생기는 거고요. 그러면서 이간질하는 심리가 생기는 거고요. 그러면서 욕하고 막 배 뭔가 막 기분이 불편해. 그러다 보니까 배도 아픈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살아 이런 생각들까지 나오는 거죠. 옛날에. 근데 그런 심리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회 문화는 빨리 발달되는데 이 두뇌가 그만큼 빨리 발전이 안 됐어요. 더디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전혀 관련도 없고 상관도 없는데 지금 그런 이제 본능 심리가 그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괜히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. 그냥 보면 샘 나는 거예요. 질투 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욕하는 거죠. 이게 얼마나 원시적인 반응인가요? 근데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요, 이 인간의 의식 수준이요, 그 예전의 원시 시대의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. 사회생활 할 때, 사회를 알아갈 때. 그래야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, 비껴나갈 수 있고, 이런 현상이 있더라도, 아,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거지, 진짜 나를 위협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. 그래야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죠. 솔직히 이럴 때 시비가 붙고 싸우면 안 돼요. 더 큰일이 나죠. 근데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몸 지킬 수 있을 만한 힘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있어야죠.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. 근데 중요한 건 이 한태훈 군은요, 어른도 아니에요. 아직 학생인데, 이 아이한테 이렇게 행동했다는, 전 누군지 좀 보고 싶어요, 이 사람이. 어떤 사람인지. 아, 아니, 솔직히 욕할 게 뭐가 있나요? 그냥 자기 할 일 좋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, 그런 아이한테. 아무튼, 자, 이런 심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 걸 예방을 하려면은,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그래요. 이걸 예방하는 게 이 본능, 이 모든 사람들 본능 심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면 조금 이게 이제 힘듭니다. 그러니까는 뭐냐면 유명인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. 유명인이 되는 게. 왜냐면 내가 많이 존재감이 드러날수록 누군가는 그거 자체만으로 유명해지는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인지도나 명예가 올라가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가 생겨서 그래서 안티가 많은 거예요. 악플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. 무조건적으로 유명해지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같이 생겨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악플이나 안티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사실 대단한 거죠. 사실 예방하는 법으로는 이런 심리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는 예방이 돼요. 충격이 좀 덜 해요. 이 사람이 날 위협하는 게 아니고 저놈이 지금 심리적으로 원시인이네. 수준이 낮네.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, 더 중요한 거는 뭐 내가 그 상황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자신감이나 아니면 성인이 되면야 이런 게 자연스럽게 생기지만, 일단은 뭐 그 순간에 뭔가를 제압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예방하는 법인데 뭐 기선 제압도 중요하고요.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을 때 그냥 내가 지나치고 도망가면 이 사람들은 속으로 내가 내가 얘한테 욕을 해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제가 나한테 도망갔다. 그러니까 내 영향력으로 인해서 제가 찌그러졌다. 근데 순간적으로 뭔가 이긴 느낌. 내가 뭔가 쟤보다 우월한 느낌을 느끼는 게 돼요. 욕한 사람은. 근데 보세요. 약한 사람은 도망갑니다. 근데 강자는 도망가지 않아요. 강자는 오히려 다가갑니다. 그 대상한테. 그래서 근데 이걸 지금 태훈 군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다면 대응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까이 가는 거예요.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가까이 가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. 제가 뭐 잘못했는 게 있냐? 죄송하다. 당당하게 얘기하면요. 오히려 상대방이 또 놀래요. 이렇게 하면 그냥 가는데 다가오니까 또 멈칫하는 거죠.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있다, 내가 뭔가 강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요. 오히려 더 여유롭게 느긋하게 그냥 가서 뭐 좀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뭐 죄송해요. 뭐가 이렇게 불편하신가요?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 상황을 좀 더 내가 우위에 설 수 있게끔 예방하게끔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쉽진 않아요. 그냥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어떤 상황으로 연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그 원시인들을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가시면 돼요. 자,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. 대인기피증을 없애는 방법인데, 자, 이게 왜 심리에 생겼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뭐냐면, 그 순간에 내가 너무 놀랐어요. 왜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. 욕설과 나를 이게 말로 공격하는 것도 어떤 물리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몸에 위협을 받은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왜냐면 충격을 받았으면은 위협을 느꼈으면은 생명을 내 지키기 위해서 보호 본능이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사실 날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또 겪을 수도 있잖아요. 또 당할 수도 있잖아. 오히려 더 나쁜 놈한테 당할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반응이 바로 대인기피증으로 나온 거예요. 근데 이거는 과잉으로 나오는 반응인 거죠.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.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. 근데 중요한 건 머리로 이해해봤자 이 머리와 마음은 따로 움직입니다. 원리가. 그래서 내가 머리로 아무리 지금 괜찮아 괜찮아 말해도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마음에서는 그 자꾸 못 견딜 거예요. 그래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코드하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 코드가 다릅니다.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단어와 이 텍스트
말로서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마음은요, 이 단어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. 느낌과 체험으로 이해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겪었던 것들이요, 이 느낌과 체험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. 메시지가 위험하다. 근데 이게 안전하다, 안심해도 된다는 느낌의 체험과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운동을 갑자기 하거나 격투기를 배워요. 그 날 보호하기 위해서. 그래서 누가 조금 그러면 과잉 반응이 나오면 또 어떤 사건이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지 간에 핵심은 이겁니다. 그 당시의 경험이 내 생명을 위협당한다는 거를 내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. 이 메시지가. 머리가 아니고. 머리가 아닌 건 알더라도. 그러면 머리로 야, 나 괜찮아. 나가봐. 이렇게 하면은 이 마음이 더 괴로워요. 힘들어요. 그러니까 마음의 차원에서 안심이 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져야 마음이 그때는 별 이상한 놈이 그런 거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구나. 그보다 세상엔 또 안전하구나. 세상엔 날 더 지켜주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구나. 이런 안심, 안도감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어가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대인 기피증이 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길거리가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.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? 이 욕한 놈, 이 당사자가 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이게 풀립니다. 이게 좀 안심을 해요. 근데 이놈이 그럴 만한 위인은 안 될 거예요, 아마. 그럴 만한 사람이라면 욕 자체를 안 했겠죠. 음. 설령 이 방송 보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줬구나 뉘우쳐가지고 용서를 하면 구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. 대단한 건데 어쨌든 뭐 이런 걸 기대도 안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사과를 받은 게 가장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이 길거리에서도 안전하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뭔가의 체험과 경험이 주어져야 돼요. 음. 이런 것들은 뭐 실제 상황에서 같이 이렇게 뭐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뭐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심리 상담만으로도 이걸 이제 어떤 기법이나 그런 게 들어가시면서 풀리는 거는 뭐 쉽습니다. 물론 전문가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원리를 입각해서 들어가면 이제 풀려지면은 그냥 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게 나갈 수 있긴 하거든요. 이거는 뭐 제가 솔직히 팬심으로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데 혹시 또 이제 좀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일단은 핵심은 이거예요. 밖에 나가더라도 그때 상황은 그때뿐이고 그 사람인 거고 그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의지를 내서 내가 좀 그거를 좀 느끼면 이게 느껴야 돼요.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느낌이 들어가면서 이게 느끼는 게 마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느끼면서 마음이 안도감을 줄 수 있어야 이게 서서히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솔직히 뭐 저가 좀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친했으면은 그냥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어 혹시 이런 한태웅 군의 경험처럼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얘기들을 또 참고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이걸 빨리 회복을 하세요.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돼서 시간이 오래되면요. 이것 때문에 또 놀라는 다른 사건이 겹치게 되면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. 또 내가 뭔가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즐겁고 행복한 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이 무식한 놈 때문에 다 뺏기는 거예요. 그거 얼마나 그 낭비입니까? 음. 만약에 가족들하고 내가 어디 재밌는 어디 놀이공원을 가거나 극장을 가요. 사람 많은데 갈 수도 있잖아요.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때 요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면 얼마나 손해겠어요. 그러니까는 분명히 방법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빨리빨리 그 방법을 저기 하셔가지고 회복하셔서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. 행복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 부족한데 이런 아픔으로 이제 보내는 시간 얼마나 아까워요. 그러니까 빨리 극복하시는 기 위한 마음으로 한번 올려봤으니까 한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원리에 입각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이런 부분들로 같이 힘드신 분들도요, 또 같이 노력을 해보시고 또 더 궁금하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여기 제 뭐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참고해서 도움될 만한 내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는 좀 열받긴 하는데 그래도 좀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겨내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거든요. 이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